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사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하면서 후보군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시장 군수 주자들도 일제히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불법 체류자 관리가 엉망입니다. 방역당국과 경찰, 법무부가 감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KTX를 충주에서 판교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판교역 시설을 확충하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74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364명, 충주 1,293명, 제천 832명, 단양 154명, 음성 406명, 괴산 208명, 진천 725명, 증평 152명, 보은 154명, 옥천 286명, 영동 169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7만 3,723명, 누적 사망은 4명이 추가돼 250명입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사선 연임 제안으로 출마하지 못하다 보니 충북지사 자리가 무주공산인데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4년을 절치부심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12년간 침체된 민주당 도정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도정을 이끌겠다며 지역 출신 전문 행정가임을 부각했습니다. 당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직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퇴출 정치인의 종착지가 아니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기후가 여건이 좋아지니까 너도 난 출사표를 냈는데 과연 그의 충북에 대한 애정이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지 저는 이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출마 예정자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명분이 약하다며 불출마로 방향을 잡았지만 경대수, 박덕음, 오재세, 이종배, 이해운 등 전현직 의원들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운 전 의원은 충북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하겠다며 사실상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SNS에 민주당 유력 주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지역 정치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에서 대선 성적이 좋지 않고 문재인 정부 비판을 지방선거판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정치적 중량감과 이시종 지사의 도정을 잇는 정책 등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점도 노 전 실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시대를 마감하며 충청북도는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대통령 선거의 직접적인 연장선에 놓여 있어 유권자들의 대선 표심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시종 지사 12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과 얼마나 표심에 반영할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도지사는 물론 각 시장 군수 주자들도 일제히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등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 승리로 자신감에 찬 국민의힘 주자들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과감한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 눌려있던 지방선거 주자들이 예비 후보 자격으로 선거 점퍼를 입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의힘 주자들이 먼저 앞다퉈 나섰습니다. 골목 상권 반발이 뻔한 복합 쇼핑몰을 직접 유치하겠다는 등 과감한 공약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공간이 없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필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소상공인과 경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설계까지 마친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 현직 민주당 시장에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문화제주창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그 대안은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에선 지난주 대선 이튿날부터 국민의힘만 4명이 일제히 시장 예비 후보로 나서는 등 현재까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30여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 일부가 대선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시작한 가운데 당장 이번 주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인사들의 지방선거전 합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곧 있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예비 후보 등록에 관련된 이제 절차들이 심의가 될 텐데요. 빠르면 주 중반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자체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쯤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라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도 당분간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보은해안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던 러시아인 2명이 무단 이탈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허술한 감시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방역당국과 공조하라고 법무부 직원까지 파견돼 있었지만 몰래 시설을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던 러시아인 2명이 건물 뒤쪽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강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법무부 직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20대가 넘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던 경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던 의료진이 7시간이 지나서야 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로 이제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 가서 확인했는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사이 이들은 경북 구미와 인천을 거쳐 경기도 평택까지 도주했다. 휴대폰을 켠 순간 위치 추적으로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고 저희 그 상황실에서 도주로 그 차단을 위해서 그 관내 파출소 순찰차를 긴급 배치를 해서 이들은 복도로 나올 수 없다는 입소자 준수 사항을 어겨 경고까지 받은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격리방을 이탈해서 복도로 나온 적도 있고 한데 그때는 이제 방송으로 경고도 하고 불법 체류자의 탈주를 놓고 경찰은 방역당국을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도 의료진과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년 전에도 확진자가 무단 이탈하는 소동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법무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관리 대상인 확진자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충청북도가 응급전용 대표 전화를 운영합니다. 1533에 이어 0123번과 1551번으로 전화를 하면 관할 보건소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환자들의 응급 이송과 병상 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만 해당 번호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직접 연결이 안 되는 KTX 고속열차가 충주와 경기도 이천 부발 사이 노선인 중부 내륙선 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충주에서 출발한 KTX 열차를 부발과 판교 사이에 설치된 복선 철도인 경강선에 올려서 판교까지 한 번에 가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와 경기도 이천 부발 사이에 놓인 중부내륙선 철도. KTX 이음열차가 3개의 역을 거쳐 35분 동안 운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짧고 수도권과 연결이 안 되는 유일한 KTX 노선입니다. 6량의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8차례로
개통 후 사실상 첫 달인 지난 1월엔 18,900여 명이 이용했고 2월 들어서는 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까지는 경강선과 수인분당선 전철로 한두 차례 환승이 필요한 데다 소요 시간이 비슷한 고속버스보다 요금이 비싸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현재로선 2027년 경기도 광주, 강남 수서간 복선전철과 연결되기 전까진 5년 이상 반쪽짜리 적자 노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속 230km KTX 이음 열차를 수도권 전철철도인 경강선 위에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출발한 KTX 이음이 부발을 거쳐 경강선을 타고 다시 판교역까지 42.3km 구간을 더 달리는 구상입니다.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레일도 지난 1월 감속 시운전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MBC와 통화해서 현재 상태론 불가능하지만 KTX 이음 고속열차가 경강선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량되고 스크린도어를 공동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판교역의 스크린도어 위치 조정 작업과 함께 KTX 이음이 전철 선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시설 보강, 그리고 중간 추가 정차역 검토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 충주의 고급 인력, 또 좀 필요한 이런 분들 유치를 하려면은 수도권과의 또 직결되는 교통 흐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판교까지 직결 열차 운행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한편 중부내륙선 환승역인 부발역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상인 인천 송도와 강원도 강릉을 종기점으로 하는 동서 간선 고속철도와도 연결이 예상돼 강원도와 인천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꿀벌은 작지만 식물 생장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건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꿀벌이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농약으로 인한 집단 폐사 현상이 반복되면서 꿀벌을 살리려는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활동을 시작한 벌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농가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 해 벌꿀 생산량을 좌우하는 개화기. 온도를 맞추고 꽃가루 덩이를 먹이로 주며 애지중지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폐사 우려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일부 과수원과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의 영향을 받아 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그 약을 먹는다고 하면 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일일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농약 중독 등으로 한 농가에서 절반 이상의 벌들이 죽은 사례는 29건. 공식적으로 검사 의뢰가 들어온 것만 이 정도입니다. 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을 꽃이 폈을 때 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발하거나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농가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과제 살포 며칠 전에 마을방송 등으로 알려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는 크다 보니 꿀벌용 농약 해독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예산을 들여 3년째 원하는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서는 해독제 검증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지만 문제를 체감하는 현장에서 먼저 도입한 겁니다. 사과 꽃 적과용으로다가 사용되는 그 카바릴 수화제가 있습니다. 이 카바릴 수화제로 인해서 그 꿀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를 갖다가 이제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단지 꿀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과수 생장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대책은 계속 찾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수분이 필요한 주요 농작물의 80% 이상은 꿀벌의 화분 매개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식물 종자 및 과실 등 식량 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생물종입니다.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꿀벌. 농가뿐 아니라 모두의 공생으로 이어질 해결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맹동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뒤 직접 112에 신고한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외형으로 드러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살던 3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지난 13일 새벽 청주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 달 전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폭행한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붙잡았습니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진천읍의 한 가게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던 65살 남성을 38살 시민 양현직 씨가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2달 전 헤어진 여 종업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히고 가게까지 찾아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중인 60대를 폭행과 스토킹 처벌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시민 양 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가를 교체하는 우리 학교 노래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대상은 친일 흔적이 남아있는 교가는 물론 군대식 행진곡풍, 성차별과 인권 침해 가사가 있는 교가로 작사와 작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충북교육문화원은 지난해 10개 학교의 교가 교체를 지원하고 새 교가의 음원과 악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과 협의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보훈군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보훈군에 살고 있는 만 18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 가운데 일정 소득이 안 되는 가구에 속한 미취업자 57명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오늘 25일까지 보훈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괴산군 괴산읍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유아 놀이돌봄센터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괴산에서는 처음 조성되는 영유아 센터는 27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장난감 대여소와 놀이공간, 교육 상담실, 수유실 등으로 꾸며집니다. 괴산 영유아 돌봄센터는 애초 목욕탕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신축으로 결정돼 오는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남자 체조팀을 창단했습니다.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체조팀은 여자 체조팀을 이끄는 이광현 감독이 겸직하며 코치에는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양태영이 선임됐습니다. 선수는 모두 5명으로 2022 하계 아시안게임 등 주요 대회를 목표로 훈련에 돌입합니다. 여자 체조팀과 육상팀, 탁구팀이 있던 제천시는 이번 창단으로 모두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촌형 셋들 마을 사업에 영동에서 추풍령 1위와 학산면 모리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추풍령 1위에는 22억 원을 들여 웅벽 설치와 경로당 주차장 정비, 주택과 노후 담장 개량 공사를 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